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제는 50포인트 넘게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사실 3주 만에 240포인트 빼고 하루 만에 50포인트 돌리긴 했지만 하락폭을 되돌린 것으로 봤을 때는 코끼리 앞에 비스켓 정도밖에 반등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달 내내 빠지다가 달을 마무리하나 하루 전날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현물에서 소폭이 남은 매수, 또 전날 매도했던 선물을 다시 다 환매수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왜 반등을 시작했을까라는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달 만에 1%가 올랐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는 1.6% 정도, 10년물 국채금리 1.6%였는데 이게 2.6%까지 올랐죠. 6, 7%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건 조달금리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죠. 10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1.6%만 지불해야 될 것을 2.6%를 지불한다. 미국이 2.6%를 지불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10년물 국채금리가 5%가 넘어가면 디폴트로 들어간다라고 요 근래 결국 이탈리아는 6개월 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몇 배나 큰 미국이 2.6%라는 것은 위기감이죠. 연준위원들이 FOMC 회의 후에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미국이 바로 디폴트 가겠구나라는 불안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 그루스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축소는 아직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유죠.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해도 빌 그루스는 뭐라 했냐면 9월 달에는 양적 완화가 축소가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바꿨죠. 그 얘기는 FOMC 회의가 진행해야 될 출구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양적 완화를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적 완화를 나중에 출구 전략으로 봤을 때 시장에 충격을 안 줄 방법이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비전통적 방식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거고 금리도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돈을 계속 풀어도 이것이 물 먹는 하막처럼 돈을 먹어가는 시장이 먹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은 디폴트가 되겠죠. 이걸 해결할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무 방법 없이 무조건 줄인다고 하니 시장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전통적 방식을 했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하다가 시장이 좋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표가 그 금리를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비전통적 방식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없을까? 경제학자들은 이걸 골머리를 쏟고 있죠. 계속해서 포럼을 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업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이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안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미국 정부한테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주식시장으로 국내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 돈을 쓰는 방법, 그걸 투자 안 하고 현금 유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대신에 국채를 사라라고 하면 됩니다. 국채를 떠안겨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양적 완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많이 띄워놓고 그 상태에서 경제가 정말 시장에 많은 투자가 돼 인식했을 정도까지 느껴지면 그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을 줄여보면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기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시점까지 올 때 그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국채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밖에 없고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처럼 국민들이 90%를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준도 대차대조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정치권에서 뭔가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GDP 성장률이 1.8%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2.4%도 0.6%가 줄어들었다. 그것을 0.6%를 다시 극복해서 2.4 이상으로 하겠다. 이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적 완화는 축소는 올해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국의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이 잘못하면은 1937년도에 대공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한 상태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시장의 붕괴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파생에 대한 결과도 아무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마음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이죠. 유로존도 미국처럼 어저께 제프리 레코 매파 중에 매파가 마음을 바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유로존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파 국가가 3개가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는 신용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4나라가 남았죠. 하나는 독일. 어제 독일에서 메르켈이 9월 총선 때문에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유로존의 긴축의 정당성과 너무나 다르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강력한 매파 중에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3나라가 더 있죠. 거기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있는데요. 이 나라도 지금 긴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혈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재정적자 감축을 3%를 맞추지 못한다면 긴축을 포기하겠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오스트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핀란드도 마찬가지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유로존에서는 긴축이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한번 봐야 되겠죠.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금융권에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지금 그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일반인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5,400조, GDP 대비로 5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게 문제가 되면 사회적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중국의 뉴스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면서 상당히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채를 국민이 90%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국내장은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6% 올랐는데요. 아마도 개파락을 메우러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면 국내장이 다시 터닝 포인트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미국은 일단 대거래량이 터졌던 3일 전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가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예견하는 모습이고요. 국내장도 어저께 차트 나오지 않았지만 5일선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의 매수, 그다음 현물에서 강력한 매수 전환이 이루어진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